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1생사모의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와 조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다가 너무 길어서 조사를 지금 따로 떨어져서 지금 하게 됐는데요. 이 조사에 대한 내용도 수익성, 자산성, 그 다음에 매각 가능성, 그 다음에 입주자, 수선 비용, 그 다음 론, 입주자는 입주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입주율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또 얽히고 설킨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특히 난해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 첨부하면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표면 수익률이라고, 아마 표면 수익률 몇 %라고 자료에 나올 겁니다. 이 표면 수익률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약정 얼마 내고 있기 때문에 요걸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의 표면 수익률이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수익률은 안 써놓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뭐냐면 저번에 얘기드린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이 빼고 본인 수중에 떨어지는 돈을 실질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 수익률은 지금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에 대한 건 다 빼고 순전히 입주자가 낸 월세가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주자가 안 살고 있으면 예상 수익률이라고 적습니다. 입주자가 안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월세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요 정도가 1년의 소득률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예상 수익률을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본인이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정도 되는 맨션이면 약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인지, 그 다음에 최소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보통 다들 최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최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다른 조건, 시키킹이라든가 레이킹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최대 받을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시키킹 레이킹을 다 받고 싶어. 그러면 보통 여기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지 조사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뭐 최소로 받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얼마를 받을지는 이제 최대 얼마를 받기를 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 이제 경영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보통으로 받겠다 그러면 보통으로 받았을 때 여기 얼마 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시키기니까 어느 정도 받는지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한 두세 군데 부동산 돌아다니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로 만약에 내가 1200만원짜리 맨션을 사려고 하는데 이 맨션이 지금 7만원의 수익률, 7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7만원 곱하기 1년치 12개월을 곱하면 840만원이 됩니다. 이 840만원이 나한테 1년에 들어오는 수익인데, 이 840만원을 1200에 샀으니까 1200만원으로 나누면 7%의 표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질 소득률은, 실질 수익률은, 자, 7만원의 월세인데 여기서 관리비하고 수선적립금이 만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6만원, 6만원에 12개월을 곱하면 72만원. 그래서 72만원을 내가 처음에 산 금액 1200만원으로 나누면 6%, 실질 수익률은 6%인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저는 이제 오토록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건 제 투자에 대한 기준인데, 이제 투자자들은
자신의 기준이 어떤지는 자신이 아마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의 투자 기준은 최소 경비로 최대 이익을 내는 게 저의 투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굳이 자산성을 높여서 오토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자산성이 높아지는데 자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최소로 싸게 사서 월세를 최대한 받아서 월세 최대한 받고 관리비하고 수선적립금 최소로 내서 최대 이익을 받는 거를 저는 그런 마인드에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 오토가구 엘리베이터는 없는 집을 추천드린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산성은 물론 오토 엘리베이터 아니면 집이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집, 새 집, 뭐 이런 집이면 자산성이 높죠. 그렇지만 자산성이 높아지면 물론 내가 처음에 투자해야 될 비용, 내가 구입하는 비용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같은 장소에 놓고 봤을 때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새 집이라도 저기 시골에 있다든가 그러면 자산성은 높더라도 가격은 싸지고 시골에 있으면 가격은 쌀 테니까요. 그런 변수는 다 제외하고 같은 비슷한 위치, 비슷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이 그랬을 경우 자산성이 높아지면 물론 나중에 매각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 대신에 내가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거를 걱정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산성이 높고 수익률도 높다. 요 수익률은 제가 다시 한번 자산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는데 우선 자산성이 높으면 매각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아도 매각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대신에 너무 낡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 좀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입주율은 이 수익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주위에 그 같은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그 주위에 빈 방이 많다. 그러면 내 집도 빈 방일 가능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쪽엔 투자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빈 방이 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해야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빈 방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그 주위 동네에 한번 보통 일본 집은 커튼 쳐 있거나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많이 그 빈 방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내 방도 샀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위에 많이 비어 있다. 그러면 이 방을 사도 언제 입주자가 들어올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학교 특수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 학교 입학하는 시즌이 지나가면 집이 더 이상 입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 보시고요. 자, 수익성과 자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은 지 10년 된 맨션에 아까 1200만 원짜리 맨션을 샀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지은 지 10년 맨션에 2400 자, 두 개 집을 아까 1200짜리 두 개 값으로 2400짜리 집을 샀습니다. 2400 그거보다 저쪽을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200짜리 맨션에 월세 7만원짜리 맨션을 구입합니다. 관리비하고 침전세킹은 만엔으로 해서 실질 내 소득률은 월 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200짜리 두 개를 샀을 때는 2400만원을 투자해서
내순위에 떨어지는 실질 소득이 12만 원입니다. 14만 원 중에서 관리비 쯤이다 특히 2만 원 빼고 12만 원이 내수 중에 매달 떨어지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좀 집이 지금 제가 1200을 얘기한 건 지은 지 한 30년 40년 정도를 얘기 드린 거고, 만약에 지은 지 10년도 안 돼 새 집, 그래서 2400 두 배를 주고 샀을 때 이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면 방 크기라든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1200짜리가 면적이 16평방미터에 두 집을 해서 7만원의 월세를 받는 거와 2400짜리 면적이 22평방미터에서 24평방미터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고 엘리베이터하고 오토로 있고 집도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요 집을 같은 위치에 샀을 때 그 집을 월세 14만원을 받아서 관리비하고 쯤이다 특히 빼더라도 12만원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1200짜리 두 개 사는 거와 같지만, 아마 요 정도 되는 집이면 10만원 정도의 실질 소득률, 1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서 거기서 그 관리비하고 쯤이다 빼면 만약에 꼭 2만원이 아니라도 한 15,000원 빠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소에 떨어지는 건 85,000원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대략 한 4%에서 4.5%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이 좀 낡더라도 자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률 높이는 방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나중에 매각 가능성 때문에 자산성이 좀 높고 수익률 좀 떨어뜨려도 괜찮다라고 하실지, 이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는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변수 중에 왜 2400인데 더 넓은 집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굳이 원룸 원케이가 아니라도 2400은 좀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연수 집이 낡고 새 집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 16, 17평 실제로 있는 집이고 16, 17평미터가 지금 한 1200 정도면 싸게 나온 집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위치에서 2400에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집이 22에서 24평미터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야칭이 9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비교했을 때 새 집은 대략 한 4.23% 정도 나왔고, 처음 얘기해드렸던 집은 1200짜리 집은 6%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할지를 투자자 자신이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하고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꼭 부동산은 믿을 만한 부동산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간 부동산이라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똑같은 걸 물어보셔서 얘기를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주위 동네 한 바퀴 삥 돌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알 수 있고요. 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청소비는 미리 받지만, 식기킹이라든가 청소비를 미리 받지만 요즘은 또 식기킹 랭킹 제로제로를 해가지고 청소비도 나중에 나갈 때 내는 케이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선 비용은 뭘 거쳐야 될지, 그거는 이제 사기 전에 그 전 주인인데 언제 뭘 고쳤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전 주인이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뭘 고쳐야 될지는 아마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